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보호하는 상태에서 약을 먹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중간에서 만약에 간 수치가 상승됐어. 그럼 또 질문이 와. 간 수치 올랐는데 약 먹어도 되나? 그냥 먹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내가 중지! 무조건 중지! 그러고 나서 빨리 간을 회복하고 나서 약을 먹어야겠지. 또 같은 얘기야. 혼낼까봐 같이 먹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 거를 혼내지 않아. 항상 건강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 많은 질문을 해. 원장님, 여기 부작용 진짜 거의 없다는데 진짜 부작용 없어요? 초진 중에도 혹시 양약 간에 무리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해요. 그럼 나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부작용 많아. 우리가 먹는 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들은 부작용이 적고 사실 몸에 무리가 안 오고 뭐 어떻게 먹든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잘못 먹으면 위험도 하고 몸에 무리도 올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사들이 지도교육하고 부작용 개선하라고 사실은 나는 병원에서 처방하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소화제라는 것도 약전에 검색해보면 부작용이 한 20가지,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실제로 모든 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은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몸이 건강해야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해서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감기약 병행해도 되나요? 정말 많지. 또 몸이 지금 안 좋은데 먹어도 되나요? 그럼 간이 좀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건 건강한 상태에서 약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모든 약은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약이잖아. 약이란 건 뭐냐면 내 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어쨌든 위에서 흡수가 돼서 대사라는 건 간하고 콩팥, 신장에서 대사가 돼서 나간단 말이지. 그럼 내가 간이 지금 건강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대사가 되고 일을 막 한단 말이지. 그 간이 어떻게 되겠어? 무리가 오겠지.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또 방금도 했지만 어쨌든 유자까지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그러면 간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간에 진짜 무리가 오면서까지 유자를 먹으라 할 수는 없어. 의사로서 항상 기준은 내 가족이라면이야. 먹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간이라면 무리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약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술을 과음을 할 수도 있어. 어떤 다른 변수가 있어. 또는 감기가 걸리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폐가 뭐 쉽게 감기가 심해서 폐렴이 올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이 약을 병행할 때 항상 또 질문이 술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많은 병원이 술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도 맞아.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고. 비만약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을까? 먹는다고. 내가 안 먹으라면 안 먹어? 물론 의사로서 그걸 방관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게 있어.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간도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도 간에서 분해가 되잖아. 그럼 간이 또 일을 해. 술도 많이 먹으면 급성 간염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병행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내가 항상 주장한 게 이 약을 먹을 때 술을 병행할 때는 조금 더 우루사나 간장제를 좀 보호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약을 조금 장기간 먹어야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장기간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간이 조금 쉬어가거나 좀 몸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간장제를 좀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보호하는 상태에서 약을 먹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중간에서 만약에 간 수치가 상승됐어. 그럼 또 질문이 와. 간 수치 올랐는데 약 먹어도 되나? 그냥 먹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내가 중지! 무조건 중지! 그러고 나서 빨리 간을 회복하고 나서 약을 먹어야겠지. 또 같은 얘기야. 혼낼까봐 같이 먹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 거를 혼내지 않아. 항상 건강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실제로 간 독성을 유발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을 먹고 우리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약이. 그랬을 때는 당연히 약을 중지해야겠지.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조금 더 고민하고 약을 먹는 방법이 좀 다르게, 또 어떤 약이 만약에 어떤 특정 약물이 간에 좀 더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면 그 약을 또 빼고 줘야겠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사실은 약을 먹어야 될 거예요.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약을 먹고 나서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건 감기가 걸렸대요. 또는 방광염이 왔대요. 질염이 왔대요. 그랬을 때 병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는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도 아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체중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흔한 게 뭐지? 그게 바로 감기일 수 있고 또 질염일 수도 있어. 방광염일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정상 세균이 몸을 보호해주는 올바른 세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취약해지면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지렴이 생기고 그게 타고 올라가면 방광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약을 몸에서 살을 뺄 때 항상 금식해서도 안 되고 너무 체력 떨어지지 않게 몸을 건강하게 해서 살을 빼야 된다고 주장해요. 면역이 떨어져서도 안 돼. 그렇다면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지. 어떤 약을 병행한 거에서 전 반대하지 않아요. 영양제는 챙겨 드시는 게 좋고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제가 처음에 인바디 쟀을 때 적정 체중이 82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인바디를 재니까 적정 체중이 76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76까지 다시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인바디에서 아까도 했지만 처음엔 적정이 80대에서 갑자기 10대를 한 이유는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체중이라는 건 크게는 우리가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과 그 다음에 근육량, 그 다음에 체지방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약으로 체중을 뺀다는 개념은 크게는 그냥 딱 하나예요. 체지방 빼주는 거야. 체지방을 빼서 우리가 체중을 빼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했죠. 몸무게라는 건, 체중이라는 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뼈, 그 다음에 근육, 체지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비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 못하는 이유는 물론 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축구선수 호나우두나 이런 선수들이 BMI가 30이 넘어요. 그 사람이 비만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육체제, 그래서 근육량이 높은 사람들이 만약에 체지방이 낮다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근육량이 높은 사람 중에 역시나 체지방도 높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비만이야.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체중이 빠지면 의도치 않게 근육량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걸 목적으로 근육량을 빼려고 약을 주는 게 아닌데 근육량이 높다 보니 체중이 빠지면서 약간 근육량에도 영향을 받아. 그럼 내가 근육량이 높은 경우에는 체지방만 빼야 되니까 체중이 아까도 80kg만 빼면 돼. 근데 만약에 근육량이 영향을 받아서 근육량이 줄었어. 그런 경우에는 적정 체중이 더 줄어드는 거지.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우리가 살이 빠지면서 인바디를 분석하면 적정 체중의 변화가 생겨요. 근육량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가장 내가 긴장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적정 이하 저체중 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인바디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바디에 비만이라고 표시를 하거든. 실제로 말랐는데. 그러니까 해석의 오류야. 보고 비만이라고 얘기해. 왜? 인바디에 마른 비만이라고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은 나도 우리가 똑같잖아. 마른 비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마름의 꽃입니까? 비만의 꽃입니까? 그래서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해석의 오류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만 또는 정상, 적정 이하 저체중을 뭐로 평가하는 거죠? 체중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BMI가 있고 체지방률이 있어요. 우리가 왜 체지방률이라는 게 도입이 됐냐면 BMI로 쟀더니 아까도 했지만 BMI가 30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비만이라고 진단했는데 이 사람이 비만이 아닌가? 왜? 근육량이 높은 거지. 운동선수야. 그러니까 BMI가 30인데 이 사람이 비만으로 봐야 되냐는 거지. 아닌 거예요. 근육형이야. 그래서 여기에 BMI에 오류가 생기다 보니 도입한 것이 체지방률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체중은 적정이야 저체중이야. 근데 체지방률이 높아. 이걸 우리가 인바디에서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 비만이에요, 원장님. 나 체중 빼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누가? 적정 이하의 환자들 또는 저체중 환자가 와서. 왜? 인바디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